얼마 전 은퇴하셨다면서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고, 집에만 계시면 어떡해요. 우리 모임에 나오세요. 다음 주에 제주도 단체 여행도 가는데 회비는 30만 원이면 돼요. 박 선생님, 우리 봉사회에 들어오세요. 일주일에 3번만 나오면 되는데, 그리고 회비는 월 10만 원이에요. 은퇴하셨으니 시간도 많으시잖아요. 한숨이 절로 나오는 문자들과 전화들, 은퇴 후 갑자기 쏟아지는 모임 제안들. 처음에는 드디어 사회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인간관계를 즐길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임에 나가보니 기쁨보다는 부담감, 행복보다는 피로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모임에 갔다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에너지가 넘치는데 다른 모임에서 돌아오면 왠지 모르게 기운 빠지고 우울해집니다. 때로는 밤새도록 불편한 마음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이것이 단순히 제 감정 탓일까요? 아닙니다. 최근 시니어 심리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응답자의 73%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모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스트레스가 고혈압, 불면증,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노후의 행복과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망치는 6가지 피해야 할 모임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것을 알고 실천하시면 마음이 평화롭고 건강하며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35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3년 전 은퇴한 박인자입니다. 제가 직접 겪고 또 다른 시니어분들의 사연을 모아 정리한 노하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노후 행복 비결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은퇴 후 절대 경계하고 피해야 할 모임 6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계하고 피해야 할 모임은 시기와 질투가 만연한 모임입니다. 제 지인 이상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상철 씨는 65세로 30년간 운영하던 가구점을 성공적으로 정리하고 은퇴한 분입니다. 상철 씨는 고향 친구들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옛 추억을 나누며 즐거웠죠. 처음에는 다들 반갑게 맞아줬어요. 제가 사업을 잘해서 여유롭게 은퇴했다고 하니까 축하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상철 씨가 새로 산 차 이야기를 했더니 누군가 은퇴했으면 검소하게 살아야지라고 말했답니다. 자녀가 해외여행을 보내준다고 했더니 자식 자랑은 그만해라는 말이 돌아왔고요. 특히 모임에서 식사할 때면 항상 상철 씨에게 계산을 미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아프다고 했더니 그 돈이면 좋은 병원 다니지 뭐가 걱정이냐고 하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제 진짜 고민을 나눌 수 없겠구나. 서울대 심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응답자의 67%가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인생의 주요 성취가 일단락된 후에는 남과 비교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타인의 성공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모임에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노년기 상대적 박탈감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지속적인 부정적 감정에 노출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저하되며 혈압 상승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모임이 우리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상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택한 방법은 단순했어요. 모임에 나가는 횟수를 줄이고 대신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었죠. 처음에는 오랜 친구들과 거리를 두는 게 미안했지만 이제는 제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모임 후에 기분이 좋지 않다면 그 모임이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건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은 술이 중심이 되는 모임입니다. 69세 강대현 씨의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은퇴한 대현 씨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30년 넘게 참석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한두 잔 하면서 즐겁게 지냈어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달라졌어요. 아침에 출근할 걱정이 없으니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현 씨는 지난해 동창회 모임 후 과음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평소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술과 약의 상호작용으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의사가 그러더군요. 이런 식으로 술 마시면 다음에는 응급실이 아니라 장례식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알코올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간 기능이 약해지고 신장도 예전 같지 않죠.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술과의 상호작용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과음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사례 중 절반 이상이 친목 모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이상의 사람들이 같은 모임에 계속 나간다고 합니다. 그냥 안 가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랜 인연을 끊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술자리에서는 평소 하지 않던 말들이 나오기 쉽습니다. 술만 마시면 옛날 얘기가 거칠게 나와요. 모임이 끝나면 서로 감정만 상해 있죠. 다음 날이면 후회하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현 씨는 결국 용기를 내어 친구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제 술 말고 다른 것도 해보자. 건강도 챙기고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자.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몇몇 친구들이 공감했고 이제는 등산과 커피 모임으로 변화했답니다. 처음엔 다들 술 없이 모임이 가능하겠냐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날 후회 없이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여러분도 술이 중심이 되는 모임이 있다면 과감하게 대안을 제안해 보세요. 아침 산책 후 커피를 마시는 모임, 주말에 등산하며 도시락을 나누는 모임,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는 모임 등 다양한 대안이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나누는 대화가 더 깊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건강한 대안 모임을 경험해 보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세 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은 과시와 허세가 넘치는 모임입니다. 71세 김명준 씨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인 명준 씨는 은퇴 후 매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모이는 전 직장 동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영받는 느낌이었어요. 은퇴했다고 해서 소외되지 않고 여전히 존중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경쟁이 시작되더군요. 모임에서는 누가 더 비싼 시계를 했는지, 누구 자녀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니는지, 누가 더 고급 아파트에 사는지에 대한 은근한 자랑과 비교가 이어졌습니다. 명준 씨도 처음에는 이에 동참했지만 곧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골프 여행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고급 리조트에 갈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체면 때문에
저도 갈게요라고 했죠. 결국 적금을 깨서 다녀왔습니다. 과시와 허세가 만연한 모임에서는 자신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무리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때로는 빚을 지기도 하죠. 이런 행동은 노후 자금을 위협하고 심각한 경제적 불안을 초래합니다. 한국노인복지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23%가 체면 유지를 위해 매월 소득의 15% 이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제한된 은퇴 후 이는 심각한 재정적 부담이 됩니다. 더구나 과시적 모임은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항상 남과 비교하며 살아야 하는 스트레스는 우울감과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모임에 갈 때마다 뭔가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까지 들더군요. 명준 씨는 결국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모임 참석 횟수를 줄였습니다. 대신 몇몇 친구들과 소박하지만 진정성 있는 모임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랑할 필요도 무리할 필요도 없는 모임에 나갑니다.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해도 편하고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어도 즐겁습니다. 무엇보다 통장 잔고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행복해요. 여러분도 모임 후에 재정적 부담이나 열등감을 느낀다면 그 모임이 과시와 허세로 가득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친구는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정성 있는 관계야말로 노후의 행복을 위한 최고의 자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과시와 허세가 넘치는 모임을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네 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부정적인 모임입니다. 모임에서 돌아온 후 갑자기 피곤함을 느끼거나 마음이 무거워진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마도 그건 에너지 뱀파이어와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부인 73세 윤혜정 씨는 아파트 분여회를 시작으로 여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즐거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에 갈 때마다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고 돌아오면 기운이 쭉 빠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모임에는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불행한 소식을 전하며 은근히 기뻐하고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각박한지 강조하며 불안감을 조성했죠. 모일 때마다 누구는 암에 걸렸고 누구는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들만 하니까 저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지쳐갔어요. 가끔은 제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혜정 씨는 세상 물정을 모른다며 무시하기도 했고요. 서울대학교 연구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8%가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에서 감정적 소진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감정적 소진이 단순한 피로를 넘어서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의 특징은 뚜렷합니다. 첫째, 끊임없이 자신의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 자식, 자기 손주 이야기만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자기 손주가 영재교육원에 들어갔다는 얘기로 대화가 바뀌더라고요. 그때 정말 서운했어요. 둘째,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건강 문제, 세상 걱정, 불안감 조성 등 대화를 통해 불안과 두려움을 퍼뜨립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대화에 계속 노출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증 발병 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후 잠을 잘 못 자게 되었어요. 셋째,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 자랑을 할 때는 그 정도가 심해집니다. 아직 자식이 취업을 못한 친구가 있는데도 매번 자기 아들이 대기업에서 얼마를 번다고 자랑하면서 그 친구가 얼마나 속상할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이 귀한 에너지를 누구와 함께 나눌 것인지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는 단순한 피로를 넘어 우울증, 불면증 등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혜정 씨는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제가 택한 방법은 단순했어요. 먼저 모임 참석 횟수를 줄이고 그 대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새로운 모임을 찾았죠. 복지관에서 만난 난타 모임 회원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이제는 모임에서 돌아올 때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도 모임 후에 지속적으로 피로감이나 무거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감하게 거리를 두고 서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임에서 에너지가 빠진다고 느끼시나요? 또는 어떤 모임이 여러분에게 활력을 주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5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은 의무감으로 참석하는 대규모 모임입니다. 작은 모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참가자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지만 인원이 많아지면서 대화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저는 은퇴 후 취미로 수묵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 함께 그림을 그리고 차도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고 어느새 20명이 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예전처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어려워졌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겉돌기만 하는 느낌이었죠. 이제는 모이면 누구는 이쪽에서 떠들고 누구는 저쪽에서 떠들고 중요한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 못하게 됐어요. 대규모 모임에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소통의 질이 떨어집니다. 대화는 단순한 인사말에 그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모임의 규모가 커지면 규칙과 의무가 많아집니다. 언제부턴가 회장을 뽑고 회비를 걷고 봉사 활동도 의무적으로 해야 했어요. 그 자유롭고 편안했던 분위기는 사라져 버렸죠. 셋째, 사람 수가 많아지면 파벌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이쪽 편, 저쪽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 견제하고 경계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심지어 회장 선출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죠. 전문가들은 모임이 커질수록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이러한 복잡함이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복잡한 인간관계는 정신 건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임이 커지면 금전적인 부담도 커집니다. 회원이 많아지다 보니 회비도 늘어나고 경조사도 늘어나고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게다가 단체 여행도 가야 하고 봉사활동 참가비도 내야 하고 무언가를 할 때마다 돈이 드네요.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 모임에서 경제적 부담을 느낍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이러한 지출은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가까운 몇 명과 따로 소규모 모임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훨씬 편안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겉돌기만 하는 대규모 모임보다는 소규모 모임에서 진정한 교감을 나누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임의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 모임을 시작할 때 진정성과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덜어내는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6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은 금전적 부담을 주는 모임입니다. 무료라는 말에는 늘 함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76세 송영숙 씨와 68세 정미란 씨의 이야기입니다. 전직 공무원이었던 영숙 씨는 무료 온천 여행을 통해 전직 간호사였던 미란 씨는 종교 봉사활동을 통해 각각 금전적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공짜로 온천 여행을 보내준다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고 돌아오는 길에 200만 원짜리 건강제품을 사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갔는데 어느 순간 후원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일종의 유사 종교 단체였어요. 3개월 만에 홀린 듯이 제 적금 500만 원이 다 나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노인 대상 사기 피해액이 무려 700억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무료 또는 봉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모임에서도 발생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법은 건강검진을 미끼로 한 모임입니다. 무료로 혈압도 재주고 당뇨 검사도 해준다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검사가 끝나자마자 수백만 원짜리 의료기기를 사라고 하더군요. 두 번째로는 효도관광이라는 이름의 함정입니다. 공짜로 제주도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여준다고 해서 좋았죠. 그런데 여행 중에 갑자기 홍보관으로 데려가더니 결국 제 카드로 150만 원어치 건강식품을 사게 됐어요. 세 번째로는 종교나 봉사를 가장한 모임입니다.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갔는데 어느 순간 기부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였지요. 이러한 수법들은 무료와 친목을 내세우며 노인들을 유혹합니다. 피해를 입으면 노후 자금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번 당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서명을 하게 되면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결국 준비해둔 노후 자금을 모두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숙 씨와 미란 씨는 이제 이런 원칙을 지킨다고 합니다. 첫째, 무료라는 말이 들어간 모임은 반드시 의심해요. 둘째, 물건을 구매해야 하는 모임이라면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셋째, 결정을 강요하는 모임은 절대 참석하지 않고요. 넷째, 가족이나 지인과 상의 없이 큰 금액을 결제하지 않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절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여러분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결실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어떻게 대처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퇴 후 절대 경계하고 피해야 할 6가지 유해한 모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시기와 질투가 만연한 모임. 둘째, 술이 중심이 되는 모임. 셋째, 과시와 허세가 넘치는 모임. 넷째, 에너지를 빼앗는 부정적인 모임. 다섯째, 대규모 모임. 여섯째, 금전적 부담을 주는 모임.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가고 계신 모임들은 어떤가요? 모임을 마치고 돌아올 때 기분이 좋아지나요?
아니면 더 피곤해지고 기운 빠지나요? 그동안 당연하게 참석했던 모임들을 이제는 다시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인생의 황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의무감이나 부담감 때문에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를 위한 결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에서 나옵니다. 저는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늘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학생들, 학부모들, 동료 교사들. 하지만 은퇴 후에 깨달았어요. 이제는 제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할 시간이라는 것을요. 함께하는 이들에 따라 노후의 질이 달라집니다. 건전한 모임은 삶을 더 풍요롭게 하지만 잘못된 모임은 평온한 노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건강도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거절이 쉽지 않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다른 계획이 있어서 어렵네요. 건강 관리 때문에 조금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작은 모임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단 몇 명의 친구와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공원을 산책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서로의 집에서 번갈아 가며 소박한 식사를 합니다. 이 시간이 제게는 그 어떤 화려한 모임보다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지혜로운 선택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어떤 모임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나요? 또는 어떤 모임을 정리하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